님은 같습니다. 막말하는 그님은 점잖은 학자까지 노하게 하고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님은 아웃됐지만 공분을 못 이기는 동기들의 원성은 그가 떠난 단톡방을 휩싸고 돕니다. 자작시 막말 의원의 침묵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을 패러디했습니다. 차명진, 정진석 등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또 막말을 쏟아내면서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울렸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 벌써 5주기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아직까지 5년 전 그 비극을 자기의 관심 끄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설은 차명진, 정진석 두 사람의 막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사 전문가 노영희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시를 이렇게 잘 지으십니까? 근데 제가 한때 문학손이었습니다. 전혀 안 어울리는데. 그런가요? 네. 그 차명진 의원하고 친분이 좀 있으시죠? 네, 친하고요. 사실은 그 방송에서 저희가 이제 주로 다투는 모습이 많이 나갔는데 그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표현 방식은 서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안 맞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또 상당히 보기와 다른 또 감성이 좀 있는 분이어서 또 좋아하는 면도 있었죠. 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사실 그날 이게 약간 에피소드인데요. 저희가 월요일 날 같이 충무로에서 방송을 해요. 월수에. 근데 월요일 날 방송을 끝나고 저보고 그날 저녁을 먹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사실은 좀 일할 게 많아가지고 안 된다 그랬어요. 사실 그렇게 말하면서 좀 찜찜했는데 얘기 듣기로는 그날 제가 먼저 가서 조금 섭섭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분들하고 뭐 식사하면서 술을 한잔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날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런 식의 이제 글을 썼다. 본인 말로는 사고를 쳤다. 취중에 쓴 겁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해서 말하기도 그렇고요. 어쨌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우리 방송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비난했습니다. 아하. 네가 그날 밥을 먹어줬어야 된다 이렇게. 이건 또 무슨 논리인가요? 이게 약간의 에피소드였고요. 근데 어쨌든 그날 아마 조금 본인 스스로도 좀 뭐가 안 좋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좋지 않은 기분이라도 그렇죠. 좀 그러면 안 되죠. 다시 언급하기가 거북할 정도로 그런 막말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사실 저는 그래서 그날 이제 모르고 저는 집에 갔잖아요. 딴 일을 처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제가 방송이 있었는데 방송 가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본인은 그게 울컥했고 황교안 대표나 박근혜 전 대통령 자꾸 끌어들이는 게 싫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그 전에도 그분이 또 사실 예전에 전교조 명단을 막 공개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돈을 배상해 준 적이 있었었고 그거를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느라고 소송에 휘말리면서 집을 팔았고 결과론적으로는 뭐 돈을 물어주면서 이제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상황도 있었었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이부가 큰일 나겠다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고 그랬더니 본인도 반성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일단 사과를 하고 싶은데 또 사과를 하면 사람들이 또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진정성을 의심하고 안 하고 그건 두 번째 문제니까 일단은 빨리 사과를 하십시오라고 했고 그 얘기를 하고서 사실은 사과문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그걸로는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분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되게 똑똑하신 분이기도 한데 조금 중간에 이제 뭔가 좀 바뀌었죠. 왜냐하면 예전에 운동권을 하시면서 운동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민주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분이었거든요. 초창기 때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김문수 전 지사를 이제 따라다니다가 예컨대 지사가 이제 나가면서 그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부천 소사에 당협위원장까지 했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두 번 정도 국회의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리감,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김문수 전 지사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김문수 TV에 나가서 이 세월호와 관련된 얘기를 또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알다시피 우리 지난번에 가짜뉴스 얘기도 했지만은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그 발언의 수위라고 하는 거는 방송
방송에서 하는 거랑 또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날 조금 흥분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발언을 그냥 막 너무 세게 하신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본인이 수습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됐고, 그래서 이제 모든 방송 활동까지 다 그만두면서 네. 이제 좀 미안하다는 거를 진정성있게 표시했는데, 네. 문제는 그분이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위험하다는 신호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방송국에서 그분을 섭외하기를 되게 꺼려했었어요. 그래서 패널로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지 않고 다른 걸 하게 되면 다른 직업이 있는 게 아닌데 사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게다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그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면서 물론 이제 일명 오세훈법이라고 네. 부르죠. 그러면서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자금 같은 걸 못 받게 기부를 못 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와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본인의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는데 방송에서 평론을 사실은 해서 여러 가지가 좀 돼야 되는데 네. 그것도 이제 어려워졌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말을 계기로 해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본인이 선언을 한 것은 본인 입장에서 나름대로 좀 진정성을 보여주려는 표시였는데 네. 결과는 좀 그렇게 해도 뭐 의미는 없어지게 된 것이고 그렇죠. 예, 힘들어졌습니다. 예. 공인이었고 한때 국민 대표까지 한 사람이. 그럼요, 그렇죠. 지금 뭐 방금도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오히려 이번에는 차 의원의 경우에 그 친분이 있는 분들 또 뭐 대학 동기들이라든지 굉장히 좀 네네. 안타까워하고 비난까지 좀 하고 있어요. 네, 그 13명이 79학번, 서울대 정치학과 예, 79학번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의 모임이 사실 상당히 오래됐죠. 물론 이제 카톡이라는 게 만들어진 다음부터 이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네. 그 모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또 당연히 비난을 했겠죠. 예. 그래서 비난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냥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님은 갔습니다. 차명진 님은 아웃됐습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계속 나온 건데 저는 그 단톡방의 내용을 또 그렇게까지 공개하는 거는 또 조금 치사하지 않은가 생각도 좀 했습니다. 예. 그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전교조 그 사건이 있고 배상 그렇죠. 아주 힘들었고 그렇죠. 그 부인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렇게 제가 이제 남의 가정사를 막 얘기하면서 마치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말하는 것처럼 혹시 오해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만은 사실 그 부인은 예전부터 정치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주었던 분이고 네. 또 차명진 전 의원 얘기에 의하면은 사실은 본인이 그 전에 국회의원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 활동하면서 많이 고생을 시켜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전교조 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집까지 팔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만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서 네. 사실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마 이제 그 사모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속상하겠죠. 네. 그 뭐 준비된 질문이 있습니다만 얘기가 나온 김에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막말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죠. 본인의 발언으로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부인이라든지 자기와 가까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공격을 받는다. 그렇죠. 그런데 왜 정치인들은 막말을 할까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참 그래요. 전 사실 이런 얘기는 우리 뉴스토마토 여기에서 이 토마토 미디어에서 사실 유튜브 이거 처음 하는 거야. 김선영 카페에서. 근데 네. 좀 조회수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상당히 조회수가 좀 저조해서 제가 섭섭한데 여러분들 많이 구독 좀 눌러주시고 많이 봐주세요. 근데 막말하시려고 그러시는 아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딴 데서는 사실 이런 아까 개인적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걸 말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왜 그런 식으로 자꾸 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분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를 했던 분은 정치라고 하는 그 약에 어느 정도는 이제 취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약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알아봐주고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남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얘기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게 된 거예요.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물러나게 된 거잖아요. 떨어졌다, 선거에서. 그렇게 되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내 존재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싶다. 네. 또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는 나를 조금
잊어버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당대표가 새롭게 갑자기 막 훼성처럼 나타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그 당대표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또 이게 달라요. 라인이.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당협위원장으로서 사실은 부천 소사구에서 차명진 의원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동안에는 특별히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고 네. 또 그래서 사안사안별에는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얹어서 합리적인 말도 가끔씩 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냐라는 기류가 조금 있었다고 예. 제가 들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좀 걱정스러울 수도가 있고 또 하나는 5.18 망언 같은 경우도 나왔었었는데 지금 사실 아무도 뭐 징계위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다 보면은 내가 그렇게 막말해서 내 보수 표를 이제 끌어모으는 것을 해도 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지 몰라도 내 편은 그래도 더 끌어모으니까 좋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거. 그리고 특히 황교안 당대표를 향한 일종의 구혼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근데 황교안 대표께서는 근데 황교안 대표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속방, 형집행 정지죠. 네네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서 차 의원께서 좀 섭섭해 하시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제가 황교안 당대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기저기서 들은 것과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분은 이제 본인이 신세를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예. 끝까지 책임을 또 져주는 그런 면이 있대요. 그래서 법무부라든가 검찰에서도 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을 추종하는 무리가 그래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잘 모르거나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그냥 약간 좀 냉정한 면이 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같은 법조인 출신도 아니고 그 이전부터 뭐 정치 활동을 같이 했던 분도 아니다 네. 보니까 이 라인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네.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불안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황교안 당대표가 이제 본인 딴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뭐 얘기 듣는 거, 비난 듣는 것이 좀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네. 뭔가 좀 어필을 하려는 의미에서 이런 걸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황교안 대표가 맞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안아주고 갈 것이냐. 예. 근데 그렇게 하기는 조금 너무 일이 커져서 예. 오히려 이것 때문에 5.18 망언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예. 나오고 특히 황교안 당대표는 말을 좀 조심해라는 얘기를 누누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 찰나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차명진 전 의원이 원하는 식의 결론은 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차라리 지금 황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 정지 쪽으로 조금 시선을 끌려고 하는 사실은 모습을 그래서 보이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차 의원이 좀 돌발적인 행동을 해서 그래서 오히려 대노했대요. 엄청나게 화를 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했던 방향하고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간 거죠. 그렇군요. 황 대표가 검찰에 있을 때 공안 검사, 그렇죠. 뭐 정통 공안 검사였고 그렇죠. 장관 할 때도 뭐 같이 한번 만난 적도 있었고 상당히 그 말을 조심하고 그렇죠. 자제하고 그런 그렇죠. 상황이고 사실은 자제도 많이 하지만 뜬구름 잡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예. 무슨 말을 하는지 지네가 뭔지 모를 경우가 많았죠. 이제 옛날 검사들의 그 대화 방식이 선문답입니다. 특징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참 저도 들으면서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도 근데 이번에 아주 해봤어요. 명쾌하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 뭐 그 홍카 콜라, 네, 홍카콜라. 콜라 사장님은 뭐 비난을 하시지만 그렇죠. 지금 황교안 대표는 뭐 윤리위를 수립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여기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당원권 정지, 그 다음에 뭐 탈당 권유, 그 다음에 제명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차명진 전 의원하고 지금 정진석 의원이 같이 엮여 있지 않습니까? 네.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홍문종 의원이 또 막 방어 나섰잖아요. 네. 대표가 좀 감싸 안아줘야지 이게 뭐냐 이런 네. 얘기까지 해서 홍문종 의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진석 의원하고 이제 같이 징계위에 올라갔지만 정진석 의원 또 현 의원이기도 하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메시지가 왔다고 해서 좀 간접적으로 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주의 정도? 아하. 제 생각에 네. 아니면은 당원권 정지. 근데 당원권 정지까지 하기는 곤란하죠 현직 의원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 정도일 것 같고 차명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혹은 탈당 권유 뭐 이런 정도까지 갈 것 같고 근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럼 김순례 최고위원이라든가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왜 아직도 징계 안 그러게요. 하냐 이 얘기 나오면 그분들은 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조금 수위 조절을 좀 하는데 어쩌면 이 사람이 그래서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더. 네. 그러니까 차명진 전 의원은 오히려 세게 처벌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걸 무마시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여기까지인 것 예방적 같아요. 효과를 그렇죠. 거두겠다. 예. 뭐 어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사과를 안 했습니다.
뭐 조금 사과했어요. 본인이 얘기한 거는 맥락이 그게 아니었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는 정치권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지. 네. 내가 이걸 가지고 국민들 내지는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비난한 게 아니다. 네. 이런 얘기 했죠. 네. 근데 그걸 사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전언을 전하는 식으로 해서 본인의 본심을 담았다, 태웠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지금 보면은 자유한국당 얘기가 좀 나와서 그렇지만 뭐 다른 당 의원들의 말도 아주 위태롭습니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갑자기 기자들이 가서 돌발적으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 말씀 해달라고 하니까 피해를 줬다면 가정적으로 이 법조인들 얘기하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네. 빠져나가기 위해서 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놓고 물론 이제 뒤에는 다시 준비를 해서 사과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최 부장님도 법조 출입 오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법조인인가요? 본인도 어느 정도 그런 화법에 익숙하지 않으세요? 저는 잘 진실되고 항상 정직하게 예,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지금 정치권에서 주요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다 법조인이에요. 네. 황교안 대표 당연하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도 판사 출신이기도 네. 하고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도 변호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홍카콜라도 네. 홍준표 전 대표도 사실은 법조인이죠. 검사 네. 출신이기도 하고 김진태 의원도 마찬가지고 다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황교안 대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정점식 지금 당선자 의원이 됐죠. 네네. 통영적인가요? 거기서 이제 됐는데 그분이 검찰에서 나갈 때는 굉장히 좀 억울하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는 유병헌 개파가 아닌데, 그렇죠. 우병우 개파가 라인, 아닌데 네. 왜 내가 우병우 개파냐? 네. 이거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대리해서 정당 해산 심판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서 굉장히 억울해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황 대표가 당시 장관이었고 법무부 그렇죠. 장관이었고 법무부 장관이었죠. 또 둘 다 또 공안 출신이고 네네. 지금 당시에 그렇게 묻혀 있는 공안 검사들이 또 많아요. 많아요. 현직에도 많고 네. 또 밖으로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정점식 의원을 필두로 해서 이 나중에는 이 공안 검사의 시대가 오지 않는가? 이 정계에서 가능성 있죠. 그렇죠? 곽상도 그렇죠, 전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도 당연하지 네. 그쪽 라인 아닙니까? 공안 라인 분들은 저는 제가 검찰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말은 100%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고요. 공안 검사들은 출신이 저는 다른 종류의 검사님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분들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예, 우리랑 조금 틀리더라고요. 다릅니다. 예. 그렇죠. 어떻게 다르죠? 일단 특수부하고 공안이 가장 검사의 투톱인데 그렇죠. 수사하는 방식도 좀 다릅니다. 특수부는 아니, 수사 같은 거 말고 성향을 말씀해 보세요. 수사에서 거기서 이제 배어 나온 성격이 네. 계속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서로 간에 이제 투톱으로 라이벌 관계 있다가 사실은 공안이 더 잘 나갔죠. 그랬었죠. 몇십 년 전에는. 예. 그러다가 이제 공안이 어느 순간 슉 사라지게 되면서 특수부가 엄청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옷을 벗고 난 다음에 변호사로 재직하면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죠. 공안 검사들은 사실은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런데 특수부 출신은 엄청나게 많이 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서로 상대적 박탈감이 좀 생기고 좀 문제가 생겼죠. 예. 그러다가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특수부보다는 공안부 공안입니다. 왜냐하면 특수부 출신들은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게 돌고 도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 나오죠. 한풀이가 또 시작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자, 한 3분 남았는데 네네. 형 지평정지 말해볼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 네.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지사 이 왜 다르죠?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처음에 법정 구속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보석 신청하면 될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경남도지사 출신이기 때문에 도정에 힘써라. 그래서 불구속으로 계속 재판받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직 도정을 책임져야 되는 지사가 350만 명의 도민을 내버려 두고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게다가 이 경남 도민들이 또 청원을 잔뜩 써서 이렇게 또 내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보석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예. 차문호 부장판사는 사실은
이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썩 좋은 그런 판사님은 아니었죠. 네. 그래서 또 비난이 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차원호 부장판사가. 그래서 나는 사실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라는 식으로 또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서로 간에 주고받는 핑퐁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0억을 선고하면서 물론 차원호 부장이 한 건 아닙니다. 예. 하면서 1,000만 원만 보증보험 증권 끊게 내입도록 한 거고,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2억을 하면서 1억은 무조건 현금 내라는 거죠. 그러게요. 사실 돈이 누가 더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중에서 1억을 꼭 현금으로 하라는 거는 뭐겠습니까? 내가 너를 보석으로 이렇게 어렵게 풀어주고 있다. 나의 공로를 좀 알아달라. 뭐 이런 것도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생색내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생내기도 물론 조금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속내가 조금 드러나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사실은 보증보험 증권을 그냥 끊어주게 되면은 난 완전히 널 풀어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보여지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반반 정리한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죠. 알겠습니다. 일반 피고인이 보석을 받으려면은 좀 팁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되게 불쌍해 보여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증거인멸이나 도주리 없고 무조건 재판장님께 복종한다는 태도를 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 말씀은 공통적으로 다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과 김 지사는 그 형과 또 범죄의 중대성 이런 것이 좀 달라서 다르죠. 완전 다르죠. 예, 그럼에도 완전히 달라서 불구하고 좀 이렇게, 조건을 딱 생각해 예, 보세요. 된 것입니다. 그럼 보석 보증금 내는 거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까? 보석보증금을 뭐 검찰에 직접 내는 게 아닙니다. 법원 이런 데 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보험 증권을 끊어서 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예. 할 수 있겠죠. 보험회사에다 내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현금으로 내라 그럴 경우에는 카드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아,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카드는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카드는 준비 안 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수수료 때문에 그러죠. 수수료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논란이 발생한 당일,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이 SNS를 통해서 막말을 한 후에 정 의원이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오늘 가서 상을 받았는데 오늘 법설 마지막은 그 상의 내용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제8회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 언어상, 품격 언어상, 국회의원 정진석. 귀하께서는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2018년 모든 국회의원들의 공식 회의 발언을 모니터한 결과 바른 언어 사용으로 동료 의원들의 모범이 되셨으므로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19년 4월 16일 법설이었습니다.